문학의 유효한 주제는 하나뿐이다. 인생이 당신을 실망시킬 것이라는 사실. 로리 무어의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책 읽을 78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 저는 제제입니다. 네, 저희 이 책 읽을 시즌 6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1부와 2부로 나눠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1부는 이 책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함께 읽고 가급적 베스트셀러 혹은 모르겠네요. 그 책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고 2부는 이 글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문장을 시청자 여러분, 아니죠, 청취자 여러분 혹은 어디에선가 받아와서 각자 글을 써와서 서로의 글을 낭독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책의 글은 월 3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1일, 11일, 21일에 업로드를 하고 있고 팟빵, 파티, 팟캐스트 앱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책의 글을 함께 진행해 주실 두 분을 모셔야겠죠. 언제나 불러봐도 좋은 그 이름, 곰곰님과 샤샤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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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곰곰입니다. 저는 샤샤고요. 네. 저희 이 책 지난번 이 책 시간에도 잠깐 네.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글 시간에도 약간의 변화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 이 책 시간에는 지난번에 잠깐 얘기 드렸죠. 베스트셀러를 하려고 얘기했다가 우리 그럴 거 뭐 있냐, 그냥 좋아하는 책 하자. 그래서 극적으로 선회해서 그냥 좋아하는 책을 하기로 했고요. 네네네. 이 글에는 원래 그냥 뭐 어떤 주제 같은 걸로 우리가 글을 나누다가 어떤 문장, 씨앗 문장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글을 구성해보면 그것도 재밌겠다. 그리고 그 씨앗 문장을 누구에게 받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을 보내주시면 그 문장이 반드시 들어있는 글을 저희가 쓰게 될 거고요. 네네. 오늘은 이제 그거의 첫 시간이니까 어떤 청취자 여러분들도 미리 예지력이 있어서 보내주시진 않았을 거기 때문에 저희 지인들에게서 씨앗 문장들을 받아서 저희가 오늘 글을 써왔고 다음 시간까지 그렇게 글을 쓸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주제로만 할 때는 사실 약간 양아치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끼워 맞출 수 있으니까요. 어떤 식으로든 맞출 수가 있었는데 맞아요. 아예 문장을 통으로 넣으니까 이제 그게 좀 어렵죠. 맞아요. 빼박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문장은 뭐죠? 오늘의 문장은 각자의 밤이 지나고 있었다 라는 문장입니다. 어려웠어요. 이거 들어간 글쓰기가 진짜 어려웠어요. 저희 톡방에 공지로 항상 이게 띄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접어두기의 유혹을 항상 근데 뭔가 어찌됐건 피할 수 없는 이 문장으로 써야 되는 그런 시간이니까 오랜만에 약간 창작의 고통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근데 힘들었지만 되게 재밌었어요. 어떤 제한 사항이 딱 있는 게 재밌는 느낌이 그렇죠. 좀 저희가 있었어요. 워낙 이 뭐랄까 핸디캡 페널티를 안 주면 워낙 양아치같이 그렇기 때문에 되게 즐거운 그런 포맷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 문장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냐면요. 일단 저희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아요. 저희가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인스타그램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건 좀 작은 소리로 말하게 되네요. 아무튼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고 아니면 저희 메일 주소로 보내주셔도 되는데요. 메일 주소는 ebook EBUUK BOOK죠? 어이구, BUUK가 어머 이게 뭐죠? 울고 싶은 감자 유유. 울고 싶네요. 보내주실 곳은 이 책 이 글이 영어로 하는 건데요. 숫자 2, 그 다음에 BOK, 그 다음에 숫자 2, TEXT, ebook eText입니다. 골뱅이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문장으로 글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문장이 들어간 글을 먼저 보내주셔도 돼요. 그럼요. 같이 써봐요. 궁금샤샤님, 제제님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 그럼 저희가 글을 열심히 쓰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재밌지 않나요? 어떤 이 문장으로 얘네들은 어떤 글을 쓸까? 뭐 이런 거 재미있을 것 같은데.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고통스럽게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이 문장으로 글 쓰긴 진짜 어려울 걸. 뭐 이런 거. 한번 해봐. 약간 이렇게. 저는 주제보단 문장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일단 저희가 그래서 첫 문장은 각자의 밤이 지나고 있었다로 저희가 글을 써왔는데 누가 먼저 읽어볼까요?
곰곰님? 누가 먼저 읽어볼지는 모르겠고 네. 아까 저희가 잠깐 의논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네. 샤샤님 글을 제재님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재님이 오랜만에 네. 오셨는데 우리 제재님의 연기력을 또 발휘하셨습니다. 그럼 그건 클라이맥스로 남겨두고 그럼 제일 마지막에 제재님이 할까? 마지막에 하려면 공고님부터 읽어야겠네. 그럴까? 그러면은 제가 읽을까요? 자연스럽게 제 글을 그러네요. 곰곰님이 읽으시게 되겠네요.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네, 제 글을 곰곰님께서 읽어주실 텐데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재님 여기 A, B, C, D도 읽는 건가요? 네, 읽어주세요. 네. 제재의 알겠습니다. 글은 미학적으로 봐야 돼요. 모든 구성 요소가 글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제재님이 쓰신 각각의 하루라는 글입니다. A. 사실 글재주란 것은 잃어버린 지 오래다. 아니 어쩌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는지도.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글재주가 아닌 글주변 정도의 단어가 적당하겠다. B. 흘러가는 시간 속에 둥둥 떠다니다가 익사한다는 말을 실감하는 요즘이다. 하고 싶은 것과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뉴스를 틀어놓고 저건 또 무슨 얘기? 하고 시선을 빼앗겨 TV를 보다 보면 궁금해지는 것들이 생기게 마련. 핸드폰으로 어떻게든 궁금증을 해결하려 발버둥치다가 갑자기 듣고 싶은 음악을 찾아보게 되고 그렇게 유튜브 앱을 켜는 순간 하루라는 것은 이미 내 머리 뒤로 넘어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 되고 마는 것이다. TV 속 사람들의 시간과 그 TV 속 사람들을 만드는 사람들의 시간, 바로 그러한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시간과 지금 창밖에서 거리를 거닐고 있는 사람들의 시간은 어쩐지 같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시간이 만약 음악이라면 우리 각자의 리듬과 박자는 제각각일 테니까. C. 최근엔 어느 한 비구니의 삶을 다룬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됐다. 그저 배경음악 정도로 TV를 듣고 있던 내 관심을 자극한 건 갑자기 들려온 한 여인의 울음소리 때문이었다. 그녀는 원래 평범한 직장을 다니며 한 남자를 만나 평범한 가정을 꾸려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그들 사이엔 딸이 하나 있었다. 자세히 언급되진 않았지만 어떠한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녀는 딸을 혼자 키우면서 주말마다 절에 다니며 불심을 키워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눈을 떴는데 창틈 사이로 달빛이 새어들어와 방바닥에 부처님의 형상이 보이더란다. 그 길로 그녀는 출가를 결심하여 친척에게 딸을 맡기고 속세를 떠나 비구니가 되었다. 호박전을 부치며 그녀는 행복한 얼굴을 하며 눈으로는 울고 있었다. 1년에 한 번 그녀는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아무도 먹지 않는, 아니 먹을 수 없는 도시락을 싼다고 한다. 다들 짐작했겠지만 호박전은 그녀의 딸이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다. D. 아침 릴레이 다니카와 슌타로. 캄차카의 젊은이가 기린의 꿈을 꾸고 있을 때 멕시코의 아가씨는 아침 안개 속에서 버스를 기다린다. 뉴욕의 소녀가 미소 지으며 잠을 뒤척일 때 로마의 소녀는 기둥끝을 물들이는 아침 햇살에 윙크한다. 이 지구에서는 언제나 어딘가에서 아침이 시작되고 있다. 우리들은 아침을 릴레이하는 것이다. 경도에서 경도로, 말하자면 교대로 지구를 지킨다. 잠들기 전 살며시 귀 기울여 보면 어딘가 먼 곳에서 자명종 시계의 소리가 들린다. 그것은 당신이 보낸 아침을 누군가가 확실히 전해받았다는 증거이다. 2. 모두가 잠든 시간이면 난 조금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진다. 창밖으로 불이 하나둘 꺼지면 더더욱 그렇다. 이대로 정말 모두 잠들어 버려도 괜찮은지. 누군가는 작은 소망 하나 머리맡에 두고 또 누군가는 불을 끄고 쥐죽은 듯 흐느끼고 있는지도, 또는 행복의 나라로 도피를 꿈꾸며 혹은 아무 생각 없이 잠들어 버렸는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다만 정말 이렇게 잠들어 버려도 괜찮은지 그것만큼은 모두를 깨워 물어보고 싶어진다.
내 바람과는 다르게 어차피 각자의 밤은 지나가고 있었지만. 네, 여기까지 제재님이 쓰신 각각의 하루라는 글이었습니다. 네. 네. 제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고생했습니다. 네, 공곰님이야말로 고생하셨습니다. 네. 공고님이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읽느라 고생했다는 얘기였어요. 같은 얘기군요. 네. 네. 진짜 고생하셨고요. 네. 지난 시간에도 얘기하지 않았나요? 제재가 돌아왔다고? 예, 제재가 돌아왔습니다. 첫 문장 네. 딱 읽는 순간 제재가 돌아왔죠. 우리 제재가 돌아왔어요. 그러네요. 제가 돌아왔네요. 그 네. 문장이 참 기네요. 이렇게 낭독을 듣고 보니까. 아니야, 근데 보통 그렇잖아요. 그 글쓰기 책 제가 요즘에 많이 보거든요. 관심이 있어서. 근데 네네. 보통 문장을 짧게 쓰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문장을 길게 쓰고 싶으면 길게 써도 된다고도 얘기해요. 그리고 길게 써야만 그 맛이나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바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문장이 있죠. 제재 이 문장은 짧게 잘라서 쓰면 제재가 원했던 그 느낌이 안 날 거예요. 그렇지. 그런 거 그렇습니다. 같네요. 네. 제재 용은 어디 갔죠? 아니 그 오랜만에 낭독을 들으니까 기분이 되게 이상해요. 간질간질한 느낌? 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네. 이거 요번에 쓰신 거 맞죠? 네, 그럼요. 언제 어디선가 본 것 같네요. 아니 저는 가끔 네. 오랜만에 글을 쓰면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서 옛날에 썼던 거 가져온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냥 궁금했습니다. 궁금해서. 네. 제가 쓴 거 맞고요. 그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왜 A, B, C, D, E의 의미는 뭘까? 네, 그 사실 저는 각자의 밤이 지나고 있었다라는 문장을 받고 나서 맨 처음 생각했던 게 각자의 밤은 분리겠구나 생각을 했고 각자의 밤은 꼭 제각각 다른 사람들의 밤이어야만 하나? 제가 요새 정말 할 게 너무 많거나 혹은 없어서 이 널려있는 시간에 익숙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어제의 나랑 오늘의 나랑 내일의 내가 다른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A, B, C, D, E를 다 다른 날 썼던 문장들인데 약간 콜라주라고 하죠. 그런 하는 느낌으로 이어 붙였죠. 네. 나열이라고는 할까요? 네. 그렇군요. 네. 참고로 저 글을 읽으시고 공고님의 첫 번째 반응은 이건 반칙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약간 그 룰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지 우리가 네. 협의하지 않았죠. 그냥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네. 사실 문장은 각자의 밤이 지나고 있었던데 제가 조금 변형을 했어요. 네. 각자의 밤은 지나가고 있었지만 이라고 바꾸셨죠. 이라고 바꾸셨는데 네. 여기 저희 정할까요? 조금씩 바꿔도 된다. 1번. 바꾸면 안 된다. 2번. 뭐 다수결로 하나요? 아니, 일단 얘기를 해보고. 아, 제재님은? 사실 제가 이래도 되겠지 뭐라고 해서 바꿨다기보다 저도 사실 쓰면서 썼다 지웠다 계속 반복했어요. 이거 100% 형들이 뭐라 할 텐데. 그러니까 뭔가 사실은 저도 변형하면서 알게 모르게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그치만 모르겠다 하고 일단 가져온 거예요. 사실은. 네, 정확히 들켰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원래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변형하지 않는 네, 오늘만 봐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네. 변형을 할 수 있는 건 이번 한 번 나뿐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나니까. 네. 사사님은? 저는 사실은 그냥 우리 방송에서 이런 룰이 아주 스트릭트하게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가능한 한 변형하지 않고 쓸 생각인데 제재는 변형하고 쓰는 게 더 제재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해서 그래 그러면 우리답게 룰을 나이브하게 정하죠. 그냥 각자의 재량에 아니, 일단 바꾸지 않는다. 그 원칙이다. 근데 난 죽어도 바꾸고 싶다. 그럼 바꿔도 된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하지 뭐. 그럼 또 다시 양아치스럽게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진짜 막 네. 각자의 밤은 어쩔 수 없이 지나가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서도 막 양심이 있으면 도사 정도 바꾸겠지. 그렇죠. 네. 그래요. 아무튼 예. 이 중간에 있는 거는 네네. 있는 시인가요? 네, 실제로 있는 시고요. 네. 역시 제재 일본에서 왔다고 일본 시를. 좀 티 좀 팍팍 냈어요. 네, 아직 1, 2회는 멋있다. 네, 좀 얘가 그래도 일본물 좀 먹고 왔구나. 이거 왜냐면 그래도 나름. 네. 그럼요. 그게 사실 다른 나라에 가서 1년 넘게 일하고 오는 게 쉬운 경험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심지어 뭐 워홀 같은 거 아니잖아요. 아 초반에 워홀로 갔다가 이제 중간에 그 취업 비자로 전환해서 야, 네. 워홀 멋있다. 같은 건 좀 그런가? 나는 워홀도 안 가봤는데. 아 근데 아무튼 네, 그쵸. 어쨌든 네. 그 잡을 구해가지고 음. 일을 하다 온 건 전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조금씩 티를 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어쨌든 해외파를 맡고 있으니까. 아 멋있다. 그렇지, 해외파지. 근데 이 시도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아 사실 그 각자의 밤이 지나고 있었다라는 음. 문장을 딱 처음 받았을 때 음. 아까 처음 들었던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 이 시가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제가 좋아하는 시여가지고 네. 어쨌든 세계는 연결돼 있고 네, 그런 느낌의. 그래요. 네. 최사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제재 글을 되게 오랜만에 음. 읽었잖아요. 오랜만에 읽으면서 딱 들었던 생각은 아 제재의 글은 시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약간 소설 같지는 않은 게 소설은 그 줄거리랑 이야기가 있는데 시는 그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시는 심상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 단어들을 조합해서 읽는 사람의 마음에서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떠오르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재 문장은 문장 자체가 무슨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게 어떤 분위기를 내서 내 마음에도 어떤 분위기가 전달되는가가 중요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제재의 문장은 시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제가 옛날에 썼던 글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네요. 그렇죠. 다 그렇지. 어떤 이미지로 기억되죠. 이야기가 아니라. 네. 저 어디 안 갑니다. 근데 사실 약간 변이 아닌 변을 하자면 그 제가 이제 점점 저도 이제 한 해 한 해 거듭할수록 그러니까 제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야기의 구조를 짜는 그런 작업을 점점 더 못 하겠더라고요. 네, 어떤 이야기를 서사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약간 글이 자꾸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좀 다른 얘기인데 요새 쇼미더머니에 빠져 있어서 아 저거 랩인가요? 아 랩은 아니고 우리가 아, 모르던 비트가 이 안에 아, 그런가? 전혀 라임 있나요, 저기? 랩은 아니고요. 그 뭐랄까요? 비트 드릴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기존의 어떤 예술 어떤 장르든 간에 기존의 문법을 파괴하는 시도 신선한 시도들 있잖아요. 그치, 근데 그치. 그 힙합에서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힙합이랑 안 어울릴 것 같은 비트 위에 신선하게 랩을 하고 근데 그런 게 또 요새는 트렌디함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약간 뭔가 기존의 이야기를 좀 파괴하는 그런 느낌의 구조로 글을 써보고 싶었어가지고 그렇구나. 별의별 얘기를 다 하죠. 네. 그냥 소설의 어떤 서사 구조를 짜는 게 제재랑 좀 안 맞을 수도 있죠, 사실. 아 그렇죠. 그래서 제재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될 것 같고 저거는 그래서 저는 산문시 같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정형시라기보다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글을 쓰는 거지 꼭 소설을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쵸. 아 그렇죠. 제가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 결국에는 걸어도 같은 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고. 네, 기로도가 되겠네요. 네. 뭐라고요? 아니요. 네네네. 아유, 네 낭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쓰시느라. 그래서 제재님 글이 인기가 사실 되게 많아요. 그런 어떤 이미지나 심상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을. 아니, 어디서 인기가 저도 알려주세요. 어디서 인기가? 내 안에서 내 마음 나는 안에서. 좋은데. 아 그래요? 아니 가끔 독자들 분들 중에 제재님 글 뭐 가끔. 네. 자 그럼 곰곰님 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곰곰님이 각자의 밤이 지나고 있었다라는 문장으로 쓰신 글이고요. 제목은 딜이라는 글입니다. 나는 그가 필요했다. 그도 내가 필요했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었다. 그도 그랬을 것이다. 괜찮을 거라고 했다. 먼저 말하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그도 들었을 것이다. 나는 나가고 싶었다. 오래도록 나갈 수 없을까봐 두려웠다. 그와 내가 같은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다. 내가 앞으로 가면 그가 뒤를 맡았고 그가 먼저 가면 내가 뒤를 따랐다. 그게 언제쯤이었을까?
이번에는 누가 앞으로 가고 누가 뒤에 남게 될까? 그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내가 볼 수 없다고 해서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생각을 하는 것조차 신경이 쓰였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어떡하지? 앞을 볼 수는 있지만 보이지 않았고 옆을 볼 수는 없었다. 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가 먼저 말했을까? 그는 이미 나갔을까? 너무 조용한데?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했던 나는 역시 너무 무른 걸까? 매일 같은 시간이 흐르던 그와 나 사이에 각자의 밤이 지나고 있었다. 무서웠다. 내일 아침에 그가 없을까봐, 나만 남게 될까봐. 그래서 그랬다. 그래서 그랬다고. 네, 여기까지 곰곰님이 쓰신 딜이라는 글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네. 고생은요 이 정도 글은 뭐. 앞글에 비해서. 네. 네, 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아, 공곰님 글 진짜 오랜만이네요. 저희는 꾸준히 방송을 해서 네, 방송을 그렇죠. 들었으면 오랜만이 아닐 그러니까 수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아,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이런 스튜디오에서 마주하는 게 오랜만이었다는 거죠. 네. 제가 임기응변이 좀 늘었네요. 사람은 외국문을 먹어야 되는 거. 그래, 순발력이 늘 수밖에 없지. 아유, 아닙니다. 네. 저 먼저 얘기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아, 공검님 글 오랜만에 읽었는데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 소우가 생각났어요. 오, 쏘. 네, 어떤 한 공간에 음. 한 남자와 내가 있고 내가 그 남자를 아는 사이일 수도 있고 오. 모르는 사이일 수도 있고 어떤 그래서 폐쇄성이 한 공간에 있고 이 공포 지금 저 남자가 나갔나 어떻게 됐지? 오. 나는 나갈 수 있나? 저들이 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고 어떤 그런 되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담담하게 쓰여져 있지만 좀 다 읽고 나면 좀 등골이 서늘한 그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네. 아마 그래서 그랬다가 굉장히 등골을 서늘하게 하는 면이 있죠. 왜냐하면 뭔가가 구체적으로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지. 네. 어쨌다는 얘기일까? 발목을 톱으로 잘랐다는 얘기일까? 뭐 이런. 무섭네요. 네. 아니, 여러분 저는 명확한 의도가 있고요. 아. 그렇게 잔인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범죄자들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마 검사랑 딜을 했겠죠. 먼저 불면 나가게 해준다고. 이게 그 설정과 상황이 네. 나름 명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얘기하자면 네. 이 왜 또 제목이 딜이냐면 이 상황은 그거예요. 죄수의 딜레마인 상황이고 죄수의 딜레마는 그런 거예요. A와 B가 공범이에요. 그래서 둘이 잡혀왔어요. 둘이. 근데 이제 자백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네. 어떤 식으로 제안을 하냐면 둘 다 자백을 하지 않고 묵비권을 지키면 둘 다 풀려나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만약에 A가 자백을 했어요. 그럼 B는 안 했어. 그럼 A는 1년을 받고 B는 10년을 받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죄수들은 어떻게 할 거냐? 둘 다 서로를 믿고 말을 안 하면 그냥 나가. 근데 내가 그랬는데 쟤가 말했어. 그럼 쟤는 1년 살고 난 10년 살아. 이런 상황인 거죠. 이게 죄수의 딜레마이고 그리고 죄수의 딜레마를 겪고 있는 공간은 파놉티콘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했어요. 파놉티콘은 이제 그 중간에 감시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감시하는 공간이 하나 있고 죄수들이 동그랗게 있고 죄수들끼리는 볼 수 없고 그리고 감시자는 그 모든 죄수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안에 있으면 이런 기분이겠구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얘는 먼저 말한 거야. 그치. 그래서 그랬다가 말했다는 얘기. 그래서 제목도 딜이고 약간 그러니까 읽거나 듣는 사람과도 약간 딜을 하고 있는 듯한 글이었어요. 죄수의 딜레마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서로를 신뢰하면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가 돌아오는데 그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모두가
좋지 않은 결과를 받게 되는 이야기인 아 거죠. 잠깐만 딜레마의 딜인가요? 그렇죠. 아 맞췄다. 축하드립니다. 아 곰곰님 딜레마라고 쓰면 너무 티날까봐 음. 딜이라고만 쓴 거죠. 아 곰곰님 글은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항상 어떤 곰곰님 명확한 의도가 있으시고 글을 쓰시는데 그 저는 그 의도를 맞추는 항상 약간 수수께끼 같은 그 있잖아요. 막 스핑크스가 그 아침에 네 발로 걷고 약간 그런 느낌. 이 수수께끼 못 맞추면 어떻게 되나요? 스핑크스 못 맞추면 어떻게 되더라? 돌로 변하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런 재미가 있는 항상 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퀴즈 같죠? 글이. 저는 항상 틀리지만 이게 무슨 상황이고 어떤 네. 의도일까를 추측하게 되는 진짜, 재미가 있어요. 진짜 신기하게 저는 항상 틀리고 그 의도를 샤샤님 항상 거의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저도 잘 맞추지 네, 못하는데 타율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음. 타율이 좋다는 건 보통 3할 넘으면 좋다고 하죠. 그 3분의 1만 맞추면 되는 거야. 그렇죠. 네.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반가운 글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공공님 다운 글이죠. 네. 그리고 다음에는 샤샤님 다운 글이 아 그렇죠. 아. 또 역시 저다운 글이. 또 그 많은 큰 따옴표들이 저를 반겨주고 있네요. 네. 그럼 네. 샤샤님이 쓰신 빈손이라는 글 네.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글을 읽고 나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영화의 한 장면들을 이렇게 잘라놓은 것 같은 느낌이라서 연기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아, 부담. 연기 안 할래요. 그냥 읽을게요. 방금 담담하게 읽어. 방금 전에 아이씨라 그랬나요? 제가 언제 알시라고. 알겠다 이런 얘기죠. I see. 그렇군요. 아, 맞아요. 역시 외국문을 먹군요. 일본에서도 그런 거 쓰나 봐요. 네. 그럼 네. 네, 샤샤님이 쓰신 빈손이라는 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울지마 아가야. 미영은 아기를 끌어안았다. 먹은 것도 없는 아기는 겁에 질린 듯 빽빽 울어댔다.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있으면 아빠가 오실 거야. 쉬. 폐허가 된 도시는 낯설었다. 낯선 폐허에는 불안한 사람들이 넘쳐났다. 이곳이 어디인지 고민할 새도 없이 그녀는 아기를 안은 채 무너진 담벼락에 기대앉아 저쪽 사람들을 경계했다. 사람들은 몇 사람씩 모여 불을 쬐고 있었다. 그네들도 이쪽을 경계의 눈빛으로 쳐다보기는 마찬가지였으나 헐벗은 젊은 여자와 갓난아이라는 것을 알고는 이내 관심을 거두었다. 불을 피워놓은 곳은 5곳. 무얼 먹는 사람은 없다. 눈이 약하게 내리고. 주위를 파악하던 그녀는 이내 제가 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퍼뜩 깨어났다. 극도의 긴장과 피곤, 배고픔과 추위가 다시 정신을 엄습해왔다. 아기는 지쳐 잠들었는지 품에서 조용했다. 아이를 잠시 내려놓아야겠다고 생각했으나 이미 얼어버린 손과 발은 말을 듣지 않았다. 왈칵 눈물이 솟았다. 영민이 아버지 어디 있소? 난리통에 손을 놓쳤다. 인파에 밀려 비명조차 들리지 않았다. 이내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폭음이 지축을 뒤흔들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밟혀 죽지 않으려면 미영도 그들 틈에서 뛰어야 했다. 영민이 아버지. 신발도 외투도 없이 아이 하나만 부둥켜 안고 겨우 여기까지 왔다. 이곳은 어디인가. 그녀는 눈물을 훔쳤다.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그녀는 아이와 살아남아야 했다. 거의 이리 오시오. 저쪽 불가에 있던 사람 하나가 미영을 향해 손짓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다. 해치지 않소. 불이라도 좀 쬐시오. 그녀는 이내 결심한 듯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곧 다시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그녀를 부르던 사람은 주저하며 그녀에게 조심스레 다가왔다. 그녀는 경계의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해치지 않소. 이 마당에 해쳐서 무얼 하겠소. 자 이리 오시오. 그는 미영을 부축했다. 그녀는 부축을 받으며 일어나 불 쪽으로 걸었다.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이며 다리가 칼로 베는 듯 아팠다. 아찔한 고통에 그녀는 말도 못하고 걷기만 했다. 자 여기 앉으시오. 그는 불가에 그녀를 앉혔다. 함께 있던 사람들이 조금씩 자리를 넓혀주었다. 따뜻한 온기가 조금씩 느껴지는 것은 좋았으나 그것은 얼어버린 손과 발에는 또 다른 고통이었다.
거 어디서 오셨소? 북에서 내려오셨소? 북에서 왔느냐 묻는 걸 보니 남쪽으로 오기는 왔나 보구나. 남편은 남쪽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해주소 왔는데 중얼거리던 그녀의 눈에 갑자기 어떤 희망의 불꽃이 피어났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오셨소? 해주나 사리온에서 온 분 안 계시오?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 못 보았소? 그녀는 열성적으로 말했으나 불을 쬐는 사람들은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가긴 어딜 간다고 이 사람아. 동식은 석영을 말렸다. 이거 놔. 거긴 지금 군인들 천지여. 가면 죽는다고. 동식이 석영을 붙잡고 늘어졌다. 옆에서 피리가 거들었다. 이미 지뢰까지 쫙 깔렸다 하던데요. 어이쿠. 석영이 마침내 동식을 떨쳐냈다. 하지만 그는 달려가는 대신 자리에 우뚝 서서 남쪽을 바라보았다. 어스름한 밤, 남쪽에서는 불과 연기가 오르고 있었다. 미영아, 어디 있느냐? 저 불이 오르는 곳이 아내가 있는 곳일까? 아니면 저 아스라이 포탄 소리 들리는 곳이 아들이 있는 곳일까? 도대체가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 그는 피눈물을 삼켰다. 그래도 가야 해. 에헤, 이 사람 참. 아마 남으로 갔을 거야. 사람들이 그리 흩어지는 걸 봤어. 그렇게 무작정 간다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럼 그가 버럭 울분을 토했다. 그럼 어쩌란 말이야 그럼. 그럼 그냥 이렇게 울분을 토하던 그가 자리에 무너져 얼굴을 감싸쥐었다. 손가락 사이로 피 같은 눈물이 흘렀다. 내가 손을 놓쳤어. 내가 생떼 같은 식구들의 손을 놓쳤어. 그는 얼굴을 감싸진 채 어린애처럼 오열했다. 주위 사람들은 말없이 하늘만 바라보았다. 각자의 마음이 지나고 있었다. 네, 여기까지 샤샤님이 쓰신 빈손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글이 길어서 항상 읽는 분들이 고생하시죠. 물론 이제 공금님 잘 편집해 주시겠지만 제가 오랜만에 낭독을 해서 사실 이렇게 긴 글을 읽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그럴 수 한글로 된 긴 글 읽는 게. 뭐 일본어로도 이렇게 긴 글은 안 읽어봤는데 이게 자꾸 틀리게 되네요. 네. 아무튼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이것은 6.25인가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비슷하겠죠. 그런 네. 느낌. 이산가족. 남과 북이 나오고 안가보기 나서 6.25인 것 같고 정말 전쟁은 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먼저 일단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저도 쓰면서 전쟁은 정말 참혹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또 이산가족 상봉했었잖아요. 네. 그때 그 장면들을 이렇게 약간 지나가는 식으로 뉴스를 보면서 이런 이미지를 사실 떠올렸었거든요. 저들은 무슨 이유로 헤어졌고 어떤 장면들로 헤어졌을까?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 뭐 그냥 나 남으로 갈게 잘 살아 이러고 헤어졌을 당연히 아닐 거 아니에요. 그치. 네. 분명 약간 이런 뭐 전쟁통에 막 폭탄 피해서 막 이렇게 뛰쳐 나가다 보니 가족들이랑 떨어지게 되고 분명 그랬을 텐데 그게 생각났어요.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 연기를 하기가 연기 좀씩 나오던데. 그러니까 감정이 조금 그러니까 약간 네. 그런 거지. 그런 연기가 어렵다고 하지 않나요? 끌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면서 조금씩 표현하는 연기랄까?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연기를 안 하겠다고 낭독하기 전에 선언을 했는데 자꾸 몰입하더라. 그러니까 그가 버럭 울분을 토했다 해서 울분을 안 토하면은 내가 이 글의 신뢰일 것 같아. 뭔가 이 글에 대한 배반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울분을 사실 완전히 토한 건 아닌데 그런데 정말 가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전쟁이 나거나 이러면 우리는 어디서 만나지? 이런 얘기 그렇다고 어디서 만나자고 정한 건 아닌데 아내분이랑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참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혹시 어디서 만나기로 정하신 건 있나요? 아니면? 없다고 제가 방금 얘기했는데 말을 좀 들어서 말을 아니 그냥 그 뒤로 얘기가 쭉 돼서 확실하게 정해졌나? 없어요. 아직 네. 없으시고. 아직 없으시고 무슨 대리님 정해지시면 꼭 알려주세요. 제가 네. 거긴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섬뜩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갑자기 전면적으로 전쟁이 나면 그렇죠. 왜 그 뭐지 강철비 영화 보면 보셨어요 혹시? 안 봤습니다. 거기 보면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거든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전략 핵을 대전에다 터뜨려요. 북한의 네. 전쟁 시나리오였는데 네네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핵으로 남한을 전체 쓸어버리겠다 이런 게 아니야. 쓸어버리면 왜냐면 통일하면 결국 북한이 통치해야 될 국가인데 그렇죠. 물론 북한 쪽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화 통일할 때. 네. 그랬는데 거길 다 방사능으로 오염시켜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로 그걸 하는데 전략핵을 대전에다 터뜨려요. 좁은 범위만. 근데 그러면 거기서 EMP가 나와서 남한의 모든 전자기기가 무력화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보병으로 밀고 내려가서 전면전을 하는 거지. 트위터는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무섭다. 그래서 내 앞에 탱크 지나가는 중 이거 못 하는 거잖아 이거. 그걸 못하지. 무서워라. 사진 찍고. 인스타 못하고. 얼마나 무서워. 아니 그래서 만약에 그 장면이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 중에 벌어지면 집에 있는 내 아이와 아내를 만날 길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건물에 아내와 아이가 그대로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사실. 그러니까 전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통신을 하고 어떻게 만나야 되지? 집에 유선 전화도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냥 그대로 생이별이구나. 어떻게 뭐 그 차량 교통도 안 될 테니까 걸어서 뛰어서 집에까지 갔는데 막상 아내랑 아이는 피난 간 뒤고 막 이러면 그대로 헤어지는 거잖아요. 방법이 없는 거야. 만날 길도 없고 다시. 와, 되게. 근데 사실 요새 되게 좋은 기술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살고 있어서 우리가 잊고 있지만 이 모든 전자기기가 만약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그 공포는 저는 그게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듣도 네. 못하고. 그러니까 그 누구와도 연락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되면 소중한 사람들의 생사나 뭐 연락을 전혀 못 하게 된다는 게 너무 끔찍하네요. 원시 시대로 돌아가면 그렇게 보면 한국이 되게 넓죠. 남한만 봐도 걸어서 이동하기엔 너무 넓어. 누가 어디인지 알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사실 요새 번호 외우고 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고, 그치. 사실 집 주소도 가끔은 검색해서 여기 우편 번호가 뭐였더라? 뭐 우편 번호 모르는 경우 많죠. 우편 번호도 모르고 저는 바뀐 신주소를 아직도 몰라요. 구주소만 알고 있고. 도로명 주소. 옛날 사람. 그래서 네이버에다 맨날 쳐봐요 구주소.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뭐 편지로라도 연락할 길도 그러니까. 막막하고. 그래서 전쟁은 나면 안 되는데 요즘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맞아요. 전쟁은 나지 않겠죠. 네. 이제는 안 날 것 같다는 네. 확신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요새 화해 모드로 가고 있지만 그 얼마 전에 저희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연설도 했잖아요. 근데 보는데 왠지 모르게 옆에 TV에는 라이브가 떠 있고 믿기지 않으면서 만약에 저기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생각하니까 갑자기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적국의 수장을 갑자기 없애고 전면전에 돌입한다 뭐 이런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랬으면 진짜 이 빈선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하지만 북한이 지금 그렇게 해서 얻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군사력을 저지할 수도 없고 뭐 하여튼 그래서 전쟁은 안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무슨 정치 팟캐스트야 이게. 네. 그 혹시 그 외에 뭐 의도하신 거라든지 아니 여기서는 저는 숨겨놓은 게 전혀 없는데 의도가 안 읽히는 게 없지 않나요? 여기 아니 혹시라도 뭐 어떤 무슨 생각으로 문장을 받고 이 글을 쓰셨다. 각자의 밤이 지나고 있었다를 받고는 제자랑 똑같이 생각했어요. 각자의 밤은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구나, 분리됐다는 얘기구나. 분리되는 상황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산가족을 생각하게 되고 쓴 글이죠. 그 문장을 받으니까 그런 걸 고민할 때 좀 즐거운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일까? 이 문장이 그 뭐 정합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걸 가지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이게 나올까? 맞아요. 최소한 둘 이상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렇지. 혼자서는 안 되는 얘기인 거고. 맞아요. 뭐 그런 얘기들. 제재는 각자의 5번째 밤으로 쓰긴 했지만 한 사람의 네. 창의적이야.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받은 문장을 셋 다 말미에 썼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앞에서 쓰고 시작하기에는 내 패를 다 보여주고 시작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 들고.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결론까지 다 구상을 하고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장으로 글을 써야지라고 생각하면 이 문장이 결론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보통 시놉시스 같이 먼저
살짝 쓰고 그렇지는 않은데 아, 머릿속에서 기승전결을 다 마지막 문장까지 구상을 하고 쓰죠 무조건. 머릿속으로 암산하듯이요? 네네. 저 정말 항상 들을 때마다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요. 그냥 방식이 다른 거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각자의 밤이 지나고 있었다로 딱 끝나는 글을 구상하고 쓴 거죠. 문장마다 어울리는 위치가 사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 각자의 밤이 지나고 있었다로 끝나기 때문에 앞쪽에 붙으면 뒤쪽에 얘기가 진행되기가 조금 어려운 그렇죠. 과거형이니까 일단 문장이. 그렇죠. 그런 게 있죠. 네. 네. 아무튼 이 문장 전해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덕분에 글 잘 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문장을 말씀드릴 차례고요. 네. 네. 다음 문장은 제가 받아왔습니다. 네. 다음 문장은 기대되네. 왜 이렇게 떨리지? 네. 그것이 그녀가 내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그것이 그녀가 내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내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이것도 마지막쯤에 위치할 마지막 것 같은 문장이 될 확률이 좀 느낌인데. 있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지막 문장일 수도 있지만 되게 초반의 문장일 수도 그럴 있다. 수도 있고 회상으로 가면 그렇게 되겠지.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문장으로 한번 글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에게 문장도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이 안 보내주시면 저희 계속 지인들한테 문장 구걸하고 다녀야 됩니다. 네. 문장 하나만 달라고. 글 동량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내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네. 저희 단톡방에 공지로 걸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확실히 주제를 받을 때보다 문장을 받으니까 되게 뭔가 묘한 설렘이 확실히 더 있는 것 같아요. 설렘도 있고 약간 긴장감도 있어요. 맞아요. 꽤 맞출 수가 없으니까. 제약이 많아지면 뭔가 더 재미있어지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영화 서치 꼭 보세요. 보고 싶었어요. 저 극장에서 봤는데 네. 정말 너무 재미있어서 꼭 추천드립니다. 서치. 네, 알겠습니다. 네.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너무 길어서 방송 끝나고 제가 따로 그리고 방송에서 얘기하면 스포일러 되니까.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개봉 중인 영화를 스포일러하는 건 너무하지. 너무하지. 끝난 건 몰라도.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네, 우선 오늘 방송 어땠는지 공범님. 샤샤님. 네. 제재한테 다시 가면 안 되겠죠. 몇 번 오기도 했었어요. 글 저희는 계속 쓰고 있었는데 그 제재 글을 오랜만에 본 게 되게 신선했고요. 역시 제재 그 문장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감정들과 이런 간질간질한 이런 것들을 맛보는 게 되게 재밌었고 공곰님의 수수께끼 같은 이것의 정답은 범인은 이 안에 있다 막 이런 느낌으로 보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저도 글 쓰는 거 되게 재밌었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공곰님은 매번 이 글 방송을 하고 나서 똑같이 하는 말이긴 한데 항상 쓰고 있다는 게 즐거운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평소에도 뭘 써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기회가 없으면 사실 잘 안 쓰게 되잖아요. 그렇게 쓰고 있는 것도 좋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제재까지 와서 3명의 글을 오랜만에 이렇게 읽고 있다는 이 상황 자체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좋았어요. 사실 정말 그 사람이 문체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 제재는 특히 보여요. 네, 그 제가 어딜 가서 어떤 문장을 봤는데 이건 왠지 곰곰님이나 샤샤님이 쓴 글 같은데? 라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의 문체를 흡수해서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거를 오늘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네, 두 분의 그 문체를 보니까 정말 두 분은 변하지 않았구나. 그대로시구나. 이런 생각 제재 많이 오랜만일 들었고. 수도 있겠구나. 방송을 안 들었을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했는데 그렇죠. 최근 네. 방송 그래봤자 2달 이내인데. 그래요. 네, 그 전파가 안 좋아가지고 들었어요. 네. 씁쓸하게 우시는 두 분인데. 네. 그럼 저희는 또 이걸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 그녀가 내게 남긴 말은 점점점. 네. 자, 그것이 그녀가 내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네.
입니다. 네, 바로 저 문장으로 네. 글을 이제 써, 벌써부터 자기 맘대로 써올 것 같은데. 네, 글을 써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글 많이 보내주시고요. 문장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네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 글은 여기까지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글과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일상 되시고요. 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